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일반 사람들과는 말을 참 다르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가령 아유 스트레스 쌓여 그 말을 이렇게 하십니다. 아휴 노하우 쌓여. 노하우 하면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요령이나 기술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이죠. 그러니 스트레스 거리조차 다 도움이 되는 노하우다 이런 말일 텐데요. 그분 지난 1년 동안 쌓인 노하우가 결코 적지 않을 것 같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스트레스를 변화시켜서 얻은 노하우가 얼마나 되십니까? I don't know how to love him, what to do, how to move him. I've been changed, yes, really changed. In these past few days, when I've seen myself, I seem like someone else. I don't know how to take this. I don't see why he moves me. He's a man. He's just a man. And I've had so many men before in very many ways. He's just one more. Should I bring him down? Should I scream and shout? Should I speak of love? Let my feelings out. I never thought I'd come to this. What's it all about? Don't you think it's rather funny? I should be in this position. I'm the one who's always been so calm, so cool. No lover's fool, running every show. He scares me so. I never thought I'd come to this. What's it all about? What's it all about? If he said he loved me, I'd be lost, I'd be frightened. I couldn't cope, just couldn't cope. I'd turn my head, I'd back away. I wouldn't want to know. He scares me so. I love him so. I love him so. 하이텔의 이재용 씨, 동생분도 함께 들으셨나요? 신청곡 영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중에서 I don't know how to love him, 헬렌 레디의 노래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좀 점잖은 편은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분처럼 스트레스 쌓일 때마다 아휴 노하우 쌓여 이렇게 말할 것을 생각을 하니까 그 순간부터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여하튼 그런 방법 좋겠죠? 하이텔의 손영규 씨가 선물을 보내셨다고 하셨는데요. 아직 도착을 안 했네요. 하지만 그 선물을 보내신 마음만은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설 중에요. 매일 죽는 남자 이런 제목의 소설이 있는 거 아십니까? 매일 죽는 남자.
죽는 역만 전문으로 해내는 엑스트라 배우가 이 소설의 주인공이었는데요. 아마 죽는 연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배우는 없겠지요. 자신이 출연한 거의 대부분의 영화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아랑드롱은 물론이고요. 좀처럼 죽지 않는 배우 로버트 드니로도 영화 민스트릿에서는 죽습니다. 케빈 코스트너 역시 영화 빅3에서 아예 죽은 채로 나왔지요. 게다가 죽는 사람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영화 역시 찾기 힘듭니다. 말하자면 배우들은 죽는 그 죽음의 예행 연습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셈인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스타들의 죽음을 우리는 반신반의하게 됩니다. 때로는 제임스 딘이나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아직도 어디에선가 살아있는 걸로 믿는 사람도 있지요. 올 93년에도 수많은 영화인들이 영화 속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곁에 떠났습니다. 하지만 육신은 비록 죽었어도 그들은 자신들이 남긴 필름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FM 영화음악, 오늘은 올 한 해 동안 우리 곁을 떠났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무르고 있는 배우, 감독, 이런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엮어보는 FM 영화음악 93년을 되돌아보며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죠. 우리가 빛나고 있다. 더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재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사나이들의 모험과 진한 우정, 그리고 사랑.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삼총사. 브라이언 아담스, 로스 스튜어트, 스팅. 락계의 삼총사가 전해주는 감동의 노래 All for Love. 폴리그램. 가슴을 돋보이게 하고 싶을 땐 쉐이퍼 브라를 하세요. 비너스 쉐이퍼 브라를 아세요? 받쳐준 가슴을 가운데 숨어있는 메모리 와이어가 한 번 더 살짝 올려주거든요. 비너스 쉐이퍼 브라. 사랑의 비너스. 자, 준비됐지? 응? 700-9908. 조심해, 안전이야. 크리스탈이 어디 있지? 용케 찾아왔구나. 야, 드디어 찾았어. 새로운 차원의 조나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9908. 다락방의 학습 탐험. 700-4200.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테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의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먹는 게 남는 거라고요? 그래도 사면 큰 냄비 정도는 돼야죠. 푸짐한 이 맛. 녹황색 야채 스프가 듬뿍. 삼양 큰 냄비. 냄비만 남았잖아. 맛있는 게 남는 거예요. 삼양 큰 냄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여자의 남자. 이 계절에 혼자인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둘이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장편소설 여자의 남자.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으며. 도서출판 해냄. 자기 음악 좋아하지? 랩, 발라드,
아니면 최신 유행 음악? 700에 8883.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음악 들을까? 700에 8883. 우리 이별의 음악은 듣지 말고 사랑의 음악이나 그리움의 음악만 듣자. 700에 8883. 심심할 때 음악 퀴즈 어때? 700에 9993. 자, 준비됐지? 응, 700에 9908. 조심해! 함정이야! 크리스탈이 어딨지? 용케 찾아왔구나. 드디어 찾았어.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에 9908. 다락방의 학습 탐험. 700에 4100. 야, 4번 답 좀 보여줘.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안 읽었니? 그치. 여자친구, 설거지, 여드름, 용돈, 유머, 하품. 어때? 멋쟁이 아버지의 충고.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딸에게 주는 엄마의 충고.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 도서출판 비전. 글쎄요. 사랑은 조금 자극적인 게 나쁘진 않죠. 때론 짜릿하게 말이죠. 하지만 피부의 자극은 싫어요. 전 민감성이거든요. 피부 무자극을 추구하는 손점. 사실은 사랑도 편안한 게 좋잖아요. 이야, 이렇게 두툼한 초콜릿이 다 있었어? 이게 그 유명한 캐드버리야. 로스트 아몬드에 프루트앤넛, 데어리 밀크까지 3가지 종류의 맛도 그만인데. 보라색 포장지와 한 컵 반의 우유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캐드버리. 수입 판매원 빙그레. Snowflower is expected this weekend in New Orleans. Isn't that just the weirdest? I bet they haven't had snow in New Orleans for a million years. 새해에 들뜬 기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팬들의 곁을 가장 먼저 떠난 사람은 은막의 요정 오드리 헵번이었죠. Than a mile, I'm crossing you in style someday. Old dream maker, you heartbreaker, wherever you're going, I'm going your way. Two drifters off to see the world. There's such a lot of world to see. We're after the same rainbows and the bend, my huckleberry friend, Moon River and me. Hi. Hi. What you doing? 티파니에서 아침을 중에서 문 리버, 오드리 헵번의 목소리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들으셨습니다. 그녀는 그간 몇 차례에 걸쳐서 암 수술을 받으면서도 유니세프 친선대사로서의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았었는데요. 지난 1월 20일 결국 암세포를 이기지 못하고 64살의 나이로 스위스의 자택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1929년 5월 4일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일랜드계 영국인이었고요. 어머니는 네덜란드 남작 집안의 딸이었죠. 아주 어린 꼬마 쪽에 아버지를 따라서 영국에서 살다가 부모가 이혼을 하고 나서 네덜란드로 건너옵니다. 그때가 2차 대전 중이었습니다. 나치 점령하에 네덜란드에서 고생하면서도 발레를 배웠고요. 전쟁 후에는 모델 일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발레리나 수업을 받습니다.
48년 네덜란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다음에 50년에 영국 영화 Laughter in Paradise에 역시 단역으로 출연합니다. 그런데 그때 꼴레트 여사와 만나서 교분을 쌓게 되는데요. 그 덕분에 꼴레트 여사가 쓴 GG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공연에서 주연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연을 본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로마의 휴일의 앤 공주 역으로 그녀를 스카우트하게 된 것이었죠. 이 로마의 휴일은 그녀로서는 6번째 영화였습니다. 바로 오드리 헵번을 유명하게 만든 영화였죠. 그녀가 영화 속에서 보낸 로마의 휴일은 불과 하루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보여준 오드리 헵번의 매력은 너무나 푸릇푸릇하고 밝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에게 요정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녀의 그런 매력은 계속 이어집니다. 54년에 사브리나, 57년에 하우의 연정, My Fair Lady, Funny Face, 기타 등등. 그리고 최근에는 Always에서의 그 천사 역까지요. 오드리 헵번은 54년 영화배우 멜 파라와 첫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멜이 카트린 드누브와 스캔들을 뿌리던 68년에 미련 없이 이혼합니다. 다음 해에는 10살 아래의 정신과 의사 안드레아 도티와 재혼했지요. 만년의 헵번은 정말 잊을 수 없는데요. 편안한 여생 대신에 기아와 고통에 허덕이는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시간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래서 미국 아카데미 위원회는 이런 공로를 높이 사서 올해 그녀에게 아카데미 인도주의상을 수상했죠. 그녀가 직접 받지는 못하고 그녀의 아들이 대신 받았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음악 뒤로 사라졌지만 로마의 휴일에서 보여준 앤 공주의 미소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이 로마의 휴일에서 몇 장면 다시 들어보죠. 그레고리 팩, 조 브래들레이 기자가 거리에서 비몽사몽 잠에 빠진 앤 공주를 처음 만나는 장면, 그리고 그레고리 팩이 진실의 입에 손을 넣어서 앤 공주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장면, 제일 마지막 기자회견을 끝낸 앤 공주가 세계 각국의 기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장면까지 들으시고요. 이어서 로마의 휴일의 테마 들려드리겠습니다. So happy. How are you this evening?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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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Hey, wake up. Thank you very much. Wake up. Delighted. No, thank you. Charmed. Charmed, too. You may sit down. I think you better sit up. Much too young to get picked up by the police. Police? Yep, police. 2:15 and back here to change. Lampe, New York Herald Tribune. Good afternoon. Irving Ranovich, CR Photo Service. How'd you do? May I present Your Highness with some commemorative photos of your visit to Rome? Thank you so very much. Joe Bradley, American News Service. So happy, Mr. Bradley. Moriones, La Vanguardia de Barcelona.
even hours of document exchange time. 어렸을 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은 영화는 그 뒤의 얘기를 저 혼자 스스로 다시 써본 기억이 나는데요. 황태자의 첫사랑과 함께 이 로마의 휴일도 제 멋대로 끝을 만들었던 기억이 지금 문득 나네요. 강서구 화곡오동의 황신영 씨 잘 들으셨습니까? 로마의 휴일의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40, 50년대 헐리우드에서 지성파 감독으로 활발하게 활동한 조셉 엘 맨키베츠 역시 올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셉 엘 맨키베츠 감독은 아마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리차드 버튼이 주연한 클레오파트라, 또 역시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몬고메리 크리프트가 주연한 Suddenly Last Summer, 지난 여름 갑자기를 감독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1909년생이고요.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928년에 시카고 트리븐지 베를린 특파원의 조수로 독일에 건너갔는데요. 거기서 영화 자막 번역 일을 우연히 하게 됐죠. 그래서 1년 뒤에 귀국해서는 파라마운트 영화부 각본부에 입사합니다. 1930년 영화 파라마운트 on Parade에서 시나리오를 써서 시나리오 작가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6년간 시나리오를 집필하다가 1936년 제작자로 변신합니다. 첫 번째 제작 영화는 3인의 대부라는 영화였죠. 그리고 그 10년 뒤인 1946년 38살의 나이로 감독에 데뷔했는데요. 대표작은 아마 옛날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한숨을 내쉴 만한 그런 영화들입니다. 49년작 커크 더글라스 주연의 새 부인으로부터의 편지, A Letter to Three Wives가 있고요. 50년 베티 데이비스가 주연한 이브의 모든 것, 여기서 마릴린 monroe도 출연했었죠. 53년 줄리어스 시저, 54년 험프리 보가트와 에바 가드너가 주연한 맨발의 백작 부인, 그리고 61년 지난 여름 갑자기, 63년 클레오파트라, 72년 마이클 케인과 로렌스 올리비에가 주연한 슬루트. 대단하죠? 이 감독은 오스카와도 인연이 깊은데요. 49년에 새 부인으로부터의 편지로 감독상을 받았고요. 50년에는 이브의 모든 것으로
각색상을 수상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가장 좋아하는 여배우인데요. 에바 가드너가 주연한 영화죠. 맨발의 백작 부인 중에서 Song of the Barefoot Contessa, 맨발의 백작 부인의 노래 듣습니다. 맨발의 백작 부인의 노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3월, 프랑스에서는 클로드 소테 감독의 조감독 출신인 시릴 꼴라르라는 젊은이가 자신의 자전적인 얘기를 단 한 편의 영화로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우리한테는 시릴 꼴라르라는 이름은 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화 사베지 나잇을 본 사람들은 스크린을 통해서 그의 영화에 대한 사랑과 또 삶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낯설지만 꽤 오랫동안 우리 가슴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 프랑스에서는 시릴 꼴라르 감독이 영화에서처럼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밝히지 않고 실생활에서도 여자와 사랑을 나누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 동정과 비난이 엇갈리기도 했는데요. 세자르 시상식 3일 전에 세상을 떠난 게 더욱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의 영화 사베지 나잇이 그가 죽은 사흘 뒤에 최우수 작품상과 최우수 신인 영화상, 최우수 신인 여우상, 최우수 편집상 등 5개 부문을 휩쓸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베지 나잇으로 신인 여우상을 탄 로만 보랭제는 시상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그리워하기도 했죠. 사베지 나잇 중에서 Someone 들어보죠. 시릴 꼴라르가 직접 부르는데요. 라바를 영어 가사로 옮겨 부른 거죠. Someone 들어보시죠.
Somewhere in Europe, someone is waiting for me. Somewhere in the world, someone is looking for me. You know, it's so hard to believe in miracles. You know, it's so hard to believe in everything. Somewhere in the sky, someone is waving at me. Somewhere in the sea, a blue eye's calling me. Oh, oh, oh. Somewhere on the earth, someone is growing with me. Somewhere in the air, someone is flying to me. You know, it's so hard to believe in miracles. You know, it's so hard to believe in everything. Somewhere in the rain, someone is crying with me. Somewhere in the sun, someone is burning for me. Somewhere on the street, someone is dancing with me. Somewhere on a beach, someone is praying for me. Somewhere in the stars, someone is winking at me. Somewhere in my life, someone is laughing at me. You know, it's so hard to believe in miracles. You know, it's so hard to believe in everything. 대전 유성구 신성동의 함은자 씨, 하이틀의 김세훈 씨 잘 들으셨습니까? 사베지 나이 중에서 써먼, 시릴 꼴라르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올해에는 무성영화 시대의 위대한 여배우 두 사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89살의 마나 로이, 그리고 97살의 릴리안 기시. 릴리안 기시는 1896년생이었는데요. 2살 아래 동생인 도로시 기시와 연극 무대에서 활동을 하던 중에
당대 최고의 배우인 메리 픽포드가 영화계에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2년 이 자매는 데이비드 워크 리피스의 Unseen Enemy라는 영화로 데뷔하게 됐죠. 그 뒤에 동생 도로시는 희극 배우로 활동하다가 68년에 사망합니다. 언니인 릴리안 기쉬는 계속해서 여배우로 활동하게 됐는데요. 주로 청순 가련형의 그런 여배우였죠. 주요 작품은 무성영화 시대의 걸작인 Intolerance, 그리고 국민 창생, 8월의 고래, Whales of August, 또 버트 랭카스터와 오드리 헵번이 주연한 용서받지 못할 자, Unforgiven. 오드리 헵번이 얼굴에 검은 칠을 한 인디안 처녀로 나왔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버트 랭카스터의 어머니로 나왔죠. 릴리안 기쉬가. 그 석양이 진 집들에서 풍금을 치던 릴리안 기쉬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네요. 그리고 마나로이는 1905년에 태어났습니다. 목장주의 딸로 태어났는데요.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MGM 촬영소에서 댄스 교사로 일했었어요. 그러다가 배우 루돌프 발렌티노의 부인인 나타샤 랭보의 추천으로 그 발렌티노가 주연한 미인의 제국의 단역으로 데뷔합니다. 당시에 아이린 던, 그레어 가슨 등과 함께 현모양처형의 여배우로 이미지를 굳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4번 결혼하고 4번 이혼한 현모양처와는 좀 거리가 먼 여배우였죠. 주요 영화를 살펴보면요. 26년에 무성영화로 만들어졌던 벤허가 있고요. 최초의 토끼 영화였던 재즈 싱어, 27년작이었죠. 그리고 46년, 우리 생애 최고의 해, The Best Years of Our Lives. 이 영화에서는 그 전쟁이 끝나서 고향으로 돌아온 알 상사, 프레드릭 마치의 아름다운 아내, 밀리 역으로 나왔죠. 그리고 74년 영화 에어포트에서 그녀의 늙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마나로이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아무래도 우리 생애 최고의 해인데요. 그 중에서 Among My Souvenirs 들어보죠. 프랭크 첵스필드 악단의 연주입니다.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해 중에서 Among My Souvenirs, 프랭크 첵스필드 악단의 연주였습니다. 93년 올해는 유난히 많은 영화인들이 생사를 달리한 느낌인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지난 10월 31일 같은 날에 우리 곁을 떠난 두 영화인의 죽음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죠. 5, 60년대 세계 영화사의 산증인이었던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이 그날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펠리니 감독은 현실에 깊이 뿌리 박은 네오리얼리즘계 영화에서부터 환상의 세계를 그린 영화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하고 독특한 영상언어를 구사해와서 세계 평론가들로부터 살아있는 영화 역사의 교과서라고 불리웠었죠. 그야말로 진정한 영화 예술가였습니다. 지금 서울 성북구 석관이동의 손혜원 씨와 부산 동래구 명륜이동의 전옴 씨, 이 두 분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리버 피닉스의 죽음을 애도하는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오고 계시는데요. 리버 피닉스, 헐리우드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숨진 그의 사인은 코카인과 진정제 같은 약물 중독이었다고 하죠. 그의 죽음이 큰 충격을 몰고 온 것은 리버 피닉스가 요즘 시대의 청춘을 대변하는 어떤 상징적인 배우였다는 점 때문이죠. 수많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그를 보면서 자신들의 슬픔, 자신들의 고독, 또 불안 같은 그런 젊은이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공유했었는데요. 이렇게 리버 피닉스라는 한 배우는 그저 단순한 연기자이기 전에 많은 청춘들에게 어떤 카타르시스와 같은 존재였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치 그 옛날에 제임스 딘이 그랬던 것과 똑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자, 아이다호의 제일 첫 장면을 한번 들어볼까요? 리버 피닉스, 마이크가 길 위에 서서 이렇게 중얼거리죠. 나는 이 길을 알고 있다. 눈에 묻혀 있다. 나는 도로 감식가다. 이렇게 말하고는 갑자기 쓰러져서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이때 흐르던 곡 에디 아놀드의 캐틀콜 이어서 들으십시오. Always know where I am by the way the road looks. Look, I just know that I've been here before. I just know that I've been stuck here. Like this one fucking time before, you know that? Yeah. There's not another road anywhere that looks like this road. I mean, exactly like this road. It's one kind of place. One of a kind. Like someone's face.
like a fucked up face. Where do you think you're running, man? We're stuck here together, you shit! The cattle are prowling, the coyotes are howling, way out where the dog is bone. Where spurs are a-jingling, a cowboy is singing this lonesome cattle call. He rides in the sun till his day's work is done, and he rounds up the cattle each fall. Singing his cattle call. For hours he would ride on the range far and wide, when the night winds blow up a squall. His heart is a feather in all kinds of weather. He sings his cattle call. He's brown as the berry from riding the prairie, and he sings with an old western drawl. Singing his cattle call.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1학년 송재준 씨께 띄워드린 아이다호 중에서 캐틀콜. 이어서 들으신 곡은 TV 시리즈 페리 메이슨의 타이틀 뮤직이었습니다. 페리 메이슨 변호사 아시지요? 그 덩치 크고
하얀 턱수염이 인상적인 할아버지였는데요. 이 페리 메이슨으로 유명한 레이몬드 버가 76세를 일기로 9월 12일에 숨을 거뒀습니다. 1917년 캐나다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중국 중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중경대학을 졸업한 이력이 좀 독특한 배우입니다. 중경대학을 졸업한 뒤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스탠포드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수학했습니다. 46년에 영화에 데뷔한 뒤에 주로 악역만 전문으로 연기했는데요. 주요 작품을 보면 젊은이의 양지, 그리고 제임스 스튜어트와 그레이스 켈리가 주연한 2차, 리얼 윈도우. 여기서는 제임스 스튜어트가 망원경으로 남의 집을 엿보는데 어떤 남자가 사람을 죽이고 있었죠. 그때의 살인자가 바로 레이먼드 버입니다. 57년에 시작된 TV 시리즈 페리 메이슨 시리즈와 67년 TV 시리즈 경찰 아이언사이드로 이력 돈과 명성을 주게 됐는데요. 이 레이먼드 바는 3천만 달러어치의 유산을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땅도 엄청나게 남겼습니다. 40에이커나 되는 포도밭 농장은 30년간 동거해온 로버트 베네바이스에게 남겼는데요. 그 바람에 레이먼드 바가 동성 연애자임이 드러났죠. 또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 클락워크 오렌지의 원작자 안소니 버제스도 76세로 올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칸틴플라스라는 배우 아십니까? 그 80일간의 세계 일주에서 데이빗 니븐, 그 포그로 나왔죠? 귀족. 포그의 그 꽤 많고 유머스러운 날쌘돌이 하인으로 나왔었는데요. 본명은 마리오 모레노입니다. 이 칸틴플라스도 오래 숨졌습니다. 1913년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출생해서 코미디 극단에서 아주 웃기는 프로복서, 투사 이런 역으로 인기를 끌다가 56년에 80일간의 세계 일주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으로 골든글러브상까지 탔고요. 그 뒤에는 멕시코 배우협회 회장직을 역임하기도 했었죠. 자, 80일간의 세계 일주의 테마를 한번 들어볼까요? 101 Strings의 연주입니다.
101 Strings의 연주로 들으신 80일간의 세계 일주의 테마였습니다. 올해는 우리 영화계에서도 그 비보가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우리 영화의 산증인인 이봉준 감독, 그리고 합죽이라는 별명으로 영화 속에서 자유자재로 우리를 웃기고 또 울렸던 김희갑 씨. 그런가 하면 6대 에마 부인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에는 변영훈 씨가 숨을 거뒀습니다. 영화 남자 위의 여자를 촬영하는 도중에 헬기 추락사고로 74일간이나 사경을 헤매다가 그 31해의 짧은 생을 마쳤지요. 이렇게 사고로 죽은 배우가 외국에도 있었습니다. 영화 촬영 도중에 소품용 권총에 맞아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브랜든 리, 브루스 리, 이소룡의 아들이었죠. 변영훈 씨나 브루스 리나 그들의 사망 소식, 이 사고 소식이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무명의 서름을 딛고 막 피어오르려는 그 순간에 운명을 달리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구 남구 대명팔동의 장정숙 씨는 올해 유난히 많이 세상을 떠난 영화인들을 추모하면서 이런 말을 적어주셨어요.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우리의 꿈들은 모두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와 같이 공허하다는 그런 말씀을 적어주셨는데, 그래도 이 꿈의 장르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우리의 꿈을 키워준 이 영화인들은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 한 해 우리 곁을 떠난 영화인들을 추모하면서요. 브랜든 리가 주연한 Rapid Fire의 영화, Rapid Fire 중에서 Rapid Fire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